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윤리적 설득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네! 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설계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은데 이상하게 자꾸 거절당하고 내 말이 상대방한테 전혀 가닿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진짜 단단한 벽 앞에서 혼자 떠드는 기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설득은요, 타고난 말재주가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결정이구나 하고 생각하게끔 대화의 판을 짜는 것.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야 합니다. 바로 설득과 조종의 차이인데요.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조종은 일방통행 도로 같은 거예요.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거나 은근히 압박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설득은 쌍방향 도로입니다. 우리 둘 다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찾고 상대방이 언제든 아니요 라고 말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항상 열어두는 겁니다. 이 말이 딱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이겨먹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고도의 전략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윤리적 설득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기분 좋게 또 자발적으로 예스라고 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강력한 심리적 버튼 4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누군가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빚을 진 기분 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받으면 그걸 꼭 갚아야 한다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가치 있는 정보나 도움을 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한번 뱉은 말이나 행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가 아주 쉽게 네 라고 할 만한 작은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은 동의가 나중에 더 큰 동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뭔가 불확실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견눈질하게 되죠? 나랑 비슷한 사람들도 이걸 선택했네? 그럼 안전하겠지?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나만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강력한 본능을 건드려서 일종의 심리적 안전망을 쳐주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명확한 이익이죠.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입장에서 좋은 점을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이 얻게 될 구체적인 이익을 그 사람의 언어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론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설득은 즉흥적인 쇼가 아닙니다. 이 3단계로 이루어진 정교한 프로세스에 가깝죠. 모든 건 준비 단계에서 시작돼요. 상대가 뭘 원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거의 탐정처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설계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4가지 원리를 잘 조합해서 상대의 마음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마지막은 검증입니다. 내가 놓은 다리가 튼튼한지, 상대가 건너기에 무서워하진 않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미세 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론과 프로세스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원리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B2B 영업에서는 먼저 무료 리포트를 줘서 상호성, 마음의 빚을 살짝 지게 하고 경쟁사도 성공했다는 사례, 사회적 증거로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줍니다. 채용할 때는 상대가 예전에 썼던 글을 언급하면서 일관성,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가치를 우리 회사가 줄 수 있다. 명확한 이익으로 연결하죠. 이처럼 상황에 맞게 원리들을 칵테일 만들 듯 조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 강력한 설득 기술이 조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윤리적 가드레일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그냥 무기인 것과 똑같죠? 이 3가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거짓말, 공포조장, 과장. 이건 그 순간에는 통할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와장창 깨트리는 지름길이에요. 윤리적 설득이 그냥 사기가 되는 순간이죠. 반대로 이 2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줘서 거절할 자유를 명확히 알려주고 언제든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안전한 퇴로를 열어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윤리적 설득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신뢰라는 자산을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짜 설득의 대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도구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그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집중 분석 자료는요. 기원부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아주 흥미롭죠. 보통 우리가 설득이나 협상에 관한 자료라고 하면 뭐 수십 년간 세일즈 현장에서 구른 베테랑의 화고록이라든가 아니면 저명한 심리학자의 연구 논문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의 출처는 다름 아닌 그 인공지능입니다. 네, AI죠. 누군가가 AI에게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한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완벽한 윤리적 설득 설계자야. 어떤 상황에서도 거부감 없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원리와 절차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게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샅샅이 해보해볼 윤리적 설득 매뉴얼인 거죠. 자료가 유독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이죠? 인간의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철저하게 논리와 데이터로만 사고하는 기계가 네네.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도출해냈다는 거니까요. 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 AI 매뉴얼이 전제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놀랍게도 이 논리적인 기계가 내린 결론은요.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이른바 조종, 그러니까 매니퓰레이션과 진정한 의미의 설득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요? 바로 상호 이익과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AI가 오히려 가장 인간적이고 뭐랄까 윤리적인 결론을 내렸네요. 그렇죠.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대를 속이거나 강하게 압박해서 얻어내는 단기적인 예스는 비효율적이다. 완전히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느끼는 심리적인 방어막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AI가 계산해낸 가장 수학적이고 최적화된 설득의 형태라는 겁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영업 미팅을 앞두고 있든 아니면 좀 까다로운 팀원을 설득해야 하든 연봉 협상을 준비하시던 간에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전략을 당신의 무기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펼쳐보죠. 이 매뉴얼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4가지 심리 트리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가지 핵심 원리죠. 첫 번째는 상호성입니다. 사실 듣고 계신 당신도 그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같은 책을 통해서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상호성의 원칙 정도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빚을 진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이런 방식이 자칫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올가매는 조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에게 굳이 원하지도 않는 무료 리포트를 막 안겨주고 자, 내가 이거 줬으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사야지. 이런 식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라면 강요된 호의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윤리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이 매뉴얼의 핵심이거든요. 아, 선을 지켜라. AI가 분석한 상호성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감을 무기 삼아서 상대를 인질로 잡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여기서 말하는 상호성은 철저하게 안전신호로서 기능합니다. 안전신호요? 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유용한 정보나 진심 어린 도움을 먼저 제공함으로써 나는 당신을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가치를 더해주려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경계심을 허물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초대장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억지로 지운 빚이 아니라 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된 우호적인 관계의 시작적인 셈이죠. 확실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첫 단추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어서 두 번째 트리거는 일관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 가치관과 일치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무거운 요구를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볍게 동의할 수 있는 작은 질문부터 시작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알고리즘을 AI가 아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하니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평소의 신념을 번복할 때 굉장한 심리적 고통을 받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네, 따라서 상대방의 기존 가치관에 부합하는 작은 동의를 먼저 얻어내면 이후의 제안도 그 가치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스로 가는 징검다리가 놓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고 나면 이제 세 번째 트리거인 사회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롭죠. 사실 우리가 배달 앱에서 음식 시킬 때 리뷰부터 확인하는 것도 다 사회적 증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패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이 매뉴얼에서 재밌는 건 AI가 이 사회적 증거를 단순히 남들이 다 하니까 너도 해라 식의 군중 심리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고관여 상황에서 이 심리적 안전망으로 해석하고 있죠. 맞아요. 그 안전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비즈니스 협상이나 채용처럼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결정일수록 사람들은 불확실성 앞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겠죠? 네, 이때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이 선택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후기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강력한 안전망이 되는 거죠.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마취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트리거가 바로 명확 이익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철저하게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맞아요.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의 스펙이 얼마나 훌륭한지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걸 썼을 때 퇴근을 1시간 일찍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직장 내에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원리들이 근본적인 안전 욕구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네 가지 트리거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입니다. 상호성으로 경계심을 허물고 일관성으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사회적 증거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마지막으로 명확 이익으로 행동해야 할 이유를 쥐어주는 것. 와, 완벽하네요. AI는 인간의 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느끼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기 보존 욕구를 극대화하는 가장 완벽한 심리적 무장 해제 루트를 설계한 겁니다. 정말 정교한 심리적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이런 심리학적 원리들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입 밖으로 꺼내서 써먹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자료의 두 번째 파트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는 이 원리들을 현실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3단계 프로세스로 정리해 두었어요. 네, 아주 실용적인 단계들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흔히들 설득이라고 하면 막 타고난 언변이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말을 청산리수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매뉴얼은 철저한 사전 분석과 공감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상대방의 페인 포인트, 즉 지금 가장 결핍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이런 것도 분석하고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가진 패만 무작정 들이미는 건 설득이 아니라 그저 공해에 불과합니다. 공감 없는 설득은 소음. 이거 진짜 명언이네요. 그렇게 상대방의 결핍을 파악했다면 이어지는 2단계는 대망의 메시지 설계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심리 트리거를 하나의 매끄러운 흐름으로 엮어내는 과정이죠. 네, 자료를 보면 AI가 아주 직관적인 빈칸 채우기식의 마법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어요.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생생하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당신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호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타겟의 다른 분들도 이 방식을 통해 큰 효과를 보셨으며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평소 당신의 가치관과도 아주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네요. 어떤가요? 이 짧은 한 문장 흐름 안에 명확, 이익, 상호성, 사회적 증거, 일관성이 전혀 억지스럽지 않게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들어갑니다. 훌륭하게 풀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프로세스의 완성은 마지막 3단계인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검증이요? 사실 이 부분이 설득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핵심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강요로 느껴지면 안 되니까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미세한 거부 반응들, 예를 들어 몸을 뒤로 뺀다거나 시선을 자꾸 피한다거나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등의 바디랭귀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눈치가 빨라야겠네요. 만약 상대가 조금이라도 압박감을 느낀다는 징후가 포착되면 그 즉시 한 발짝 물러서서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테스트 과정의 가치입니다. 아, 단순히 내 할 말을 쏟아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대의 심리적 온도를 체크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 이론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프로세스가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나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는 듣고 계신 당신도 충분히 겪을 법한 3가지 구체적인 상황별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하나씩 대입해보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B2B 영업 현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기업에 도입시켜야 하는 영업 담당자라고 가정해보죠. 이 상황에서 앞서 말한 템플릿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본격적인 솔루션 제안에 앞서 저희가 귀사의 현재 시스템 효율성을 진단한 리포트를 무료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귀사의 경쟁사인 A사도 이 진단을 시작으로 저희 솔루션을 도입해 연간 비용을 15%나 절감했거든요. 리포트를 한번 가볍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와, 이 접근법이 왜 강력한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다짜고짜 물건을 사라고 하는 대신 무료 진단 리포트라는 유용한 가치를 먼저 제공해서 상호성을 자극했어요. 네, 초대장을 보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경쟁사 A사가 15% 비용을 절감했다는 대목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B2B 영업에서 담당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책임을 지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내가 이 솔루션을 도입했다가 실패해서 윗선에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 끔찍하죠. 그런데 경쟁사라는 가장 민감한 타겟이 15% 절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이미 검증을 끝냈다는 사회적 증거를 보여주면 담당자의 불안감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게다가 비용 절감이라는 명확한 이익까지 한 문장에 싹 다 담아냈죠. 맞아요.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게 오히려 자기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처럼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시나리오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HR 부서에서 다른 회사의 핵심 인재를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매끄럽게 접근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더 주겠다, 연봉 높여주겠다 이런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대상자의 일관성을 자극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이요?
최근 개인 블로그에 작성하신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업무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글을 팀원들과 깊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오, 저희 회사는 정확히 그 철학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류하신다면 원하시던 대로 팀을 주도적으로 리딩하며 문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건 정말 영리하네요. 상대방이 직접 공개적으로 쓴 블로그 글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딱 지켜 세워줬어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평소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제안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끊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인재가 현재 직장에서 가장 갈증을 느끼고 있을 주도적인 리딩 기회를 명확한 이익으로 콕 집어서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분석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어쩌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아, 벌써부터 땀이 나는데요. 바로 경영진 내부 설득입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진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죠. 임원진들은 보통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돈이 되나 이 관점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감성적인 호소는 전혀 안 먹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영진의 언어로 철저하게 번역된 명확 이익과 사회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예산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내년도 우리 회사의 핵심 목표인 시장 점유율 5% 상승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오, 시장 점유율? 이미 글로벌 동종업계 상위 3개사가 작년에 유사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고 평균 20%의 ROI를 달성하며 저희와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장 안 하면 우리 회사가 큰일 날 것 같은 기분가져 드는데요. 그렇죠. 경영진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시장 점유율 상승이라는 명확 이익을 건드렸고요. 네. 글로벌 상위 3개사라는 확실한 레퍼런스, 그리고 20% ROI라는 숫자로 사회적 증거를 결합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능이 얼마나 멋진지가 아니라 이게 회사에 어떤 숫자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만 철저히 집중했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듣다 보니 이 기술들이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약간 브레이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베이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인 법이죠. 네, 그래서 이 AI 매뉴얼의 마지막 파트가 다루고 있는 윤리 가드레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죠. 이 가드레일을 무시하는 순간 설득은 사기나 기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이익은 얻을지언정 장기적인 신뢰 자본은 완전히 파괴되고 마니까요. 어떤 금지 사항들이 있나요? AI는 몇 가지 절대적인 금지 사항을 명시합니다. 첫째, 없는 데이터를 지어내는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결과를 100% 보장한다는 식의 과장입니다. 사회적 증거는 무조건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거짓말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가드레일 부분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식의 공포 마케팅 금지였어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솔직히 마케팅이나 세일즈 현장에서는 FOMO,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실 겁니다 라거나 이 기회 놓치면 도태됩니다 같은 불안감 조성이 엄청 흔하게 쓰이잖아요. 사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왜 AI는 이걸 금지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전환율만 보면 공포 마케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공포를 주입하는 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아,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당장은 두려움 때문에 지갑을 열지 몰라도 그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찝찝함과 반감이 남게 되죠. AI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와 평판이라는 변수까지 계산에 넣었을 때 공포 마케팅은 결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대신 이걸 하시면 이런 긍정적인 미래가 옵니다. 로 프레이밍을 바꾸라고 팁을 주는 것이죠. 장기적인 신뢰 자본을 쌓는 관점에서는 공포가 독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자료를 통틀어 가장 역설적이고 인상 깊었던 대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네, 동의 및 철회권 보장이라는 개념이죠. 사실 설득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굳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가둬두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매뉴얼은 오히려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상대에게 명확히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전에 헬스장 구독 취소하려다 겪었던 진짜 끔찍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아, 헬스장이요? 가입할 때는 모바일로 한 30초면 되더니 해지하려고 하니까 무슨 본사에 전화를 걸고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고. 환불 위약금 계산하고 복잡하죠. 네, 퇴장 경로를 완전 꽉 막아둔 거예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다시는 그 브랜드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아주 정확한 예시네요. 이를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바로 그 불쾌한 경험들이 사람들이 세운 제안을 받아들일 때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초기 진입 장벽이 됩니다. 나중에 빠져나가고 싶어질 때 골치 아픈 거 아니야? 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제안을 하면서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혹시라도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 부담 없이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환불 과정을 오히려 쉽게 만들어 퇴장 경로를 활짝 열어둔다면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빠져나갈 구멍이 확실하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그 공간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겠네요. 아, 이 사람은 내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신뢰도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AI는 이것을 가장 강력한 신뢰 자본 구축의 핵심으로 봅니다.
당장의 거래 한 건을 강제로 성사시키는 것보다 언제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분석해낸 것이죠. 정말 놀라운 큰 그림이네요. 듣고 계신 당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AI의 윤리적 설득 매뉴얼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일상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참 많죠. 맞아요. 상호성으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일관성으로 작은 동의의 징검다리를 놓고 명확히 이익으로 행동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4가지 트리거, 그리고 상대의 결핍을 분석해 메시지를 설계하고 미세한 반응을 살피며 조율하는 3단계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윤리적 가드레일까지. 네, 허위와 공포를 배제하고 언제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신뢰를 쌓는 것.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상대를 이겨먹는 기술이 아니라 나와 상대가 함께 승리하는 구조를 짜는 지침서였습니다. 까다로운 고객 대응이나 연봉 협상 같은 일상에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근본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만약 이 원리를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 자신에게요. 네. 당신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어려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혹시 속으로 이번에도 실패하면 난 끝이야, 이거 안 하면 실패자야 라며 스스로에게 지독한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 찔리는데요. 우리는 앞서 타인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방식이 결국 신뢰를 파괴하고 도망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스스로를 통제하고 협박하는 대신 나 자신을 윤리적으로 설득하라? 맞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명확한 이익을 제시하고 실패하거나 포기하더라도 괜찮다는 쉬운 철회권을 허락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장담하건대 당신의 뇌는 훨씬 더 거부감 없이 압박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에 예스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야, 나를 향한 윤리적 설득이라니. 오늘 심층 탐구를 완벽하게 닫아주는 최고의 통찰이네요. 듣고 계신 당신도 이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할 때 꼭 직접 탐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언어가 조종이 아닌 존중으로 가득 찰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차게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